놀이의 민족. 우리의 삶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놀이. 시절이 바뀌고 풍경이 달라져도 모두가 함께 어울려 웃을 수 있는 놀이의 즐거움은 여전한데요. 돌멩이 하나, 노래 한 줄이면 하루 종일 신나게 놀 수 있었던 그 시절. 그때의 웃음과 정이 고스란히 담긴 민족놀이는 단순한 재미를 넘어 우리 조상들의 삶과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놀이를 다시 꺼내어 새롭게 즐겨보는 시간. 지금 바로 즐거운 민속놀이 한 판 시작해볼까요? 마지막 인사도 없이 떠나가 내 사랑 이별길 넘어가시나 발병이라도 나신다면 못난 내 품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혹시나 내게 찾아오신 길 못 찾을까 걱정돼 그댈 비춰드릴게요. 사랑하는 사람아 불러도 대답 없는 내 사람아 같은 하늘 아래 살아도 다시는 못 볼 사람 나는 처음 다시 태어나도 그댈 사랑합니다. 오늘도 기다리는 나를 잊지는 말아요. 험한 가시밭길 지나서 그댈 만날 수만 있다면 두 발이 헤쳐나라도 그 길을 걸으리. 벌써 심리 밖을 지나서 돌아오시기 버겁다면 다른 님 품에서라도 편히 쉬세요. 가시는 길 꽃잎 한 뿌리지 못해도 그대 행복하세요. 보내드리고 오는 게 되려 그대 걱정이죠. 사랑하는 사람아 불러도 대답 없는 내 사람아 같은 하늘 아래 살아도 다시는 못 볼 사람 나는 처음 다시 태어나도 그댈 사랑합니다. 오늘도 기다리는 나를 잊지는 말아요. 보고 싶은 내 사랑아
병이나 항아리에 붉은 화살과 푸른 화살을 던져 넣어 그 개수로 승부를 가리는 전통놀이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투어입니다. 투어는 유학의 오경 중 하나인 예기의 투어법이 등장할 정도로 오래된 놀이인데요. 투어는 그렇게 일찌감치 한반도로 들어와 성행했던 놀이이죠. 이에 더해 1983년부터 2007년까지 사용했던 우리나라의 천원권 지폐에도 투어가 실려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역사에 깊이 자리 잡은 투어는 대체 어떤 의미를 지녔길래 우리의 선조와 긴 이야기를 함께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 투어의 놀이법부터 과거와 현대의 이야기까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투어의 진행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투어는 일정한 거리에 통을 두고 편을 갈라 통 속에 화살을 던져 넣는 놀이이죠. 그 통은 가운데에 구멍이 가장 큰 통이 하나 있고 좌우로 귀라고 불리는 작은 구멍에 통이 각각 달려 있는데요. 통이 넘어지는 것을 대비해서 그 안에는 팥으로 채웠다고 합니다. 화살이 들어간 데에 따라 득점이 정해지는데 넣기 더 어려운 귀에 들어갔을 때 배점이 더 크다고 하죠. 통으로부터 10보, 즉 1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한 사람당 12개의 화살을 던질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그렇게 먼저 120점을 채우는 쪽이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이기는 것을 현으로, 지는 것을 불승이라 불렀으며 한 번 던지는 것은 1호라 불렀죠. 승부에서 지는 쪽은 보통 술잔을 바치는 헌배나 벌주를 마시는 벌배 등의 벌칙이 주어졌습니다. 이런 놀이 방식과 벌칙까지 있었던 투어는 일종의 유흥으로 즐겨졌지만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이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잠시 노래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투어는 왕실이나 귀족들이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긴장을 푸는 수양의 방법으로 시작되었었는데요. 백제와 고구려 시대 즈음에 전해져 성행하였으며 조선시대까지 그 인기가 이어졌다고 하죠. 고려 예종 때의 기록에 따르면 투어가 중단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종이 장차 투어를 할 것이니 그림을 곁들인 교범을 편찬하라 라고 명하여 옛 전통으로서 투어를 다시금 부활시키려 한 흔적을 엿볼 수 있죠. 조선의 왕 태종과 세종, 세조 역시 투어를 즐겼는데 이 중 가장 큰 관심을 가졌던 왕은 성종이었는데요. 성종은 투어는 마음을 다스리는 기구라고 말했고 활을 못 쏘는 자에게도 투어를 시켰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활을 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투어를 즐기게 함으로써 활을 대체하는 상무적인 훈련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죠.
투어는 단순히 화살을 던져 점수를 겨루는 놀이는 아니었는데요. 그 속에는 옛 선인들의 삶의 태도와 가치관이 담겨 있었죠. 먼저 투어는 예절을 중시하는 놀이로 유명했습니다. 화살을 던질 때 마음을 가다듬어 몸과 마음가짐을 단련하는 수양의 의미가 있었는데요. 게다가 던지는 사람의 양쪽 어깨가 균형을 이룬 후 기울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하죠. 귀족의 놀이로 시작한 만큼 정해진 규칙과 예절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투호는 함께 즐기는 놀이였는데요. 궁중에서 투호를 행할 때는 보통 잔치나 연회가 벌어질 때였으며 무희들이 한바탕 춤을 추어 흥을 돋우었다고 하죠. 마지막으로 투호는 집중력과 인내심을 기르는 놀이이기도 했습니다. 멀리서 작은 통을 겨냥해야 했으므로 한 발 한 발 던질 때마다 신중함과 끈기가 필요했는데요. 이처럼 투호는 단순한 전통놀이가 아니라 예절과 교양 등을 담아낸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것이죠. 지금까지 투어의 옛 이야기를 살펴봤다면 이제 오늘날의 투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투어는 예절과 수양을 기르는 수단이었지만 지금은 전통을 체험하고 즐기는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양반들의 놀이로서 예를 갖추던 과거와는 달리 현대에는 고궁이나 명절의 행사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놀이가 되었죠. 투어는 각 지역의 박물관과 유적지, 축제 등에 조성된 민속놀이 공간에서 빠지지 않는 종목이 되었습니다. 특히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세대를 잇고 공동체 문화를 이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또 주목할 점은 투어가 놀이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된다는 것이죠. 어린이들에게는 집중력과 인내심을 길러주고 청소년과 어른에게는 전통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즉 옛날의 투호가 예절과 교양을 드러내는 놀이였다면 지금의 투호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놀이이자 전통과 현재를 잇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흥겨운 잔치 속 모두가 함께 즐겼던 투어놀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투어를 포함한 우리의 민속놀이는 시대를 넘어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과 즐거움을 전해주고 있죠. 전통은 선조들의 유산으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어우러질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투어놀이가 여러분의 기억과 마음속에 되살아나 전통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 즐거운 민속놀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 놀이의 민족을 마칩니다. 이 시간 제작 박서리, 기술 장수민, 진행의 김도연이었습니다.